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4개월 영아가 병원 이송이 거부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또 벌어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송 참사가 일어났던 궁평 2 지하차도가 부분 개통됩니다. 전면 개통은 다음 달 말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석회암 지형인 단양군의 세계 지질공원 지정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이사회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단양 전댐 건설 계획에 대한 단양군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종범 댐 반대 투쟁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되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삭발식을 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에서는 4개월 된 아이가 탈장 치료를 받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130km 떨어진 서울로 이송되는 등 이송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의대 본관 앞에서 충북대와 강원대, 고려대 의대 교수 3명이 삭발식을 벌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했지만 결국 수시 모집이 시작되자 항의의 뜻으로 삭발을 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단식 투쟁에도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증원을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 의료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 의료, 지방 의료를 하려면 정말 가시적이고 핀셋 정책을 내야지 그냥 입학 정원 2,000명 늘려가지고 이 2,000명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지역에서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후 4개월 아기가 고열 증상으로 어린이병원을 찾았지만 탈장이 의심돼 당장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 가까운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과 경기 지역 병원 10곳이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3시간이 더 지나서야 130km 떨어진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충북에서 환자 이송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4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나 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상급병원 응급실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면서 지역 의료가 붕괴하기 전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대학병원이 중증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2차 병원으로 돌리고 있고 아파서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정상일까요?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군의관을 응급실에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응급실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북도 내 각 대학들도 오늘부터 수시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4년제 대학들은 오는 13일까지 대학별로 사흘 이상 수시 모집을 진행하고 전문대는 다음 달 2일까지 1차 모집을 마감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충북대 의예과가 60명을 수시에서 선발하고 이 가운데 32명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의예과는 지역인재 전형 26명을 포함해 모두 63명을 수시에서 선발합니다. 충청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와 물가 등 5개 분야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서 특별 경계 근무와 진료 가능 병의원 약국 안내, 시외버스 증차 운영 등 분야별로 19가지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명절 성수품 가격 인상과 교통대책 수립은 물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주 오송 참사가 벌어진 궁평 2 지하차도 통행이 추석을 앞두고 부분 재개됩니다. 시민단체 등이 지적한 안전 문제 때문에 개통을 미뤄왔지만 명절 교통체증을 고려해 부분 개통을 결정한 건데요. 참사 1년 2개월 만입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뒤 1년 넘게 통제된 출입이 오는 12일 저녁 10시부터 재개됩니다. 안전조치 미흡을 지적하는 시민단체 반발로 당초 예정됐던 6월 개통을 무기한 미뤄오다 명절 교통체증을 고려해 충청북도가 부분 개통을 결정했습니다. 하루 2만 3천여 대가 오가던 청주 세종 주요 통행로라 무기한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당장은 왕복 4개 차로 가운데 양방향 한 차로만 엽니다. 제한 속도는 기존 시속 70km에서 30km로 확 낮춥니다. 진행 중인 보안 공사 때문입니다. 공사 구간과 통제 구간을 확실하게 분리할 예정이며 안전시설을 철저하게 설치하여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앞으로 한 달 이상은 더 해야 합니다. 1년 동안 54억 원을 투입했지만 발판 겸 손잡이인 핸드레일과 비상사다리, 인명구조함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매달리기엔 이 폭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아직도 보안 사항이 있어서. 길이 430m 터널 구간에는 최소 6단의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피난 사다리도 간격을 반으로 좁혀 기존 42개에서 68개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뒤 끝까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평균 높이 7m의 진출입 구간에도 기존 2개에 더해 9개의 핸드레일이 추가 설치됩니다. 이 공사가 끝나는 다음 달 말이면 전면 개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석회암 지형으로 지역 전체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단양군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5월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9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다리안 계곡. 여느 계곡과 다를 것 없지만 수십억 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산 쪽 바위는 지하에 있다가 위에 있던 흙과 돌이 사라지면서 모습을 드러낸 화강 편마암. 계곡 쪽 바위는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사암이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 단단해진 규암입니다. 서로 다른 성분의 바위가 맞닿아 있는 부정합 형태입니다. 화강 편마암은 18억 년 전인 선캄브리아 시대에, 장산 규암은 5억 년 전 고생대에 형성됐습니다. 맞닿아 있지만 두 암석은 13억 년의 차이를 보입니다. 두 암석 사이에 옥동단층이라는 단층대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지질학적 명소입니다. 이 밖에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과 각종 동굴, 판상전리 등 단양의 지질학적 특성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베트남 까오방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최종 지정은 내년 5월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결정되지만 사실상 발표만 남은 상황입니다. 동굴이라든가 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 문화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천문, 지질학적 요소를 유네스코 이사회 회원들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은 48개국 213곳. 우리나라에는 제주와 경북 청송, 무등산과 한탄강, 전북 서해안 등 모두 5곳. 단양은 지난 2020년 국가지질공원 지정 이후 5년 만에 세계지질공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광산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가던 시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관광도시를 계획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은 국제적 명성을 가진 단순한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살리며 지역민과 상호작용해 그들의 삶을 향상하는 계획도 포함되며 지속 가능한지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8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충북 국비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건축비 200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오송 AI바이오 영재고와 중부고속도로 증평 호법 확장 사업 등 35가지 현안에 대해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또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과 오송 K바이오스퀘어 예타 면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등 14가지 현안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상임위가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면서 내일 예결위에서 일부 예산이 부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은 8개 사업 57억 원으로 이 중 도청 본관 문화공간 조성과 괴산 대우폐교 부지 매입비 등 5개 사업 49억 7천만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은 김 지사 토지 일가가 토지가 있는 괴산군에서 도비 100%로 사업을 추진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단양천댐 건설 계획에 단양 군민들이 반발하고 있죠. 충주댐 건설 당시 수몰의 상처, 또 그로 인한 수십 년간의 피해가 되풀이될 거란 우려 때문인데요. 반대투쟁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속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이병선 기자입니다. 8월 30일 단양천댐 반대 걸기대회를 주최했던 이종범 위원장은 2만 7천 단양 군민 가운데 1,000명 넘게 모였던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이 지역마다 동시에 참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최초가 아닌가.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단양천댐이 들어서면 단양 팔경 일부가 수몰돼 관광 산업이 후퇴하는 것은 물론 물안개로 인한 농사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만 7천 명 같으면 한 5천 명 정도가 그 관계되는 분들이 떠나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단양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은 단양천댐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한 그 어떤 수몰의 아픔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를 받게 된다면 이건 뭐 참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정서가 아닐까 싶어요. 90년도에 지금 이주한 신단장이 침수됐었어요. 서울의 안전을 위해서 댐 방류를 중단하고 지역민을 수몰시킨 거죠. 단양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고 머릿속에 그때 워낙 피해받았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댐 하면은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충주댐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호반 도시의 꿈 대신 오히려 댐으로 인해 발전이 더뎠던 경험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정부가 최근 댐 사전 검토 협의회를 없애는 개정 법안을 발의한 건 주민들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공무원도 참여하고 상당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작년을 못할 망정 이 부분을 없애겠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대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보내고 다른 댐 후보 지역 주민, 전국의 환경단체와도 연대 투쟁을 벌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시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충북 도민들께서 진짜 절대적인 응원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이 네오테크밸리 개발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네오테크밸리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곡창지대에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는 자체가 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건설과 IBK 증권 등이 참여하는 네오테크밸리는 2033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들여 오창읍 일대 399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일반 산업단지로 지난 5월 청주시에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이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충북교육청은 김태영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경찰, 병원, 상담센터 등 31개 기관과 민간 합동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1회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 학생과 교직원 치유, 소송 대응을 위해 예산을 지원합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협조해 허위 합성물 삭제를 적극 돕고 가해자는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가 충북경찰청 청소년 도박 근절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은 오늘 김우진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청소년 도박 근절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우진은 앞으로 1년 동안 청소년 도박 예방 영상 제작과 캠페인에 참여해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게 됩니다. MBC 충북이 제작한 다큐 영화 퍼펙트 슛이 제25회 가치봄 영화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퍼펙트 슛은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핸드볼 선수들이 고분군투를 통해 스스로 잠재력을 입증하는 85분 분량의 다큐 영화로 내년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0년 시작된 가치봄 영화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경쟁 장애인 영화제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